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 좋은 내용이야.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물리치료 파파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한 물리치료사 자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내성적인 사람이면 섬세한 사람이면 물리치료사를 하기 힘드나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아니면 환자들이 뭐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들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혹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될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기 핵인싸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왜 환자분들이랑 커뮤니티가 필요한지 먼저 자관 씨한테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아무래도 처음 만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어색하잖아요. 도수치료 하려면 어쨌든 손으로 어쨌든 자기 몸을 대야 되니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고자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은 똑같은데 도수치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화를 살짝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각을 통증에서 대화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게 자기가 아팠던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사들마다 각자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하는 나름대로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한번 그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반 씨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커뮤니티 방법이 있나요, 특유의? 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을 걸 때는 그 차팅에 보면 이제 직업이나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먼저 그분의 직업적 특색 뭐 이런 것들에게 얘기를 해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치료가 끝나질 않고 보통 10회 혹은 그 20회 이렇게 이상 이렇게 계속 좀 연달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머리를 묶었는지 풀었는지, 얼굴이 부었는지 빠졌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뭐 염색을 했네요. 혹은 오늘 뭐 손톱을 뭐 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참 관심이 있다는 걸 먼저 좀 표현을 하죠. 과한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접근을 좀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환자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모든 환자의 그 과거력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팅에 환자의 뭐 아주머니의 자녀분이 둘이다, 딸 하나 아들 하나면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다음에 차트를 딱 봤을 때 그 환자가 그 전에 아팠던 호소했던 그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 관계까지,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랑 다음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항상 마음에 뒀었던 게 일단 제일 크게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아픈 환자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아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심리적으로 아픈 거를 치유해주면 몸 안에 있는 통증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이거 짤까? 아니, 좋아.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좋아. 좋은 내용이야. 심리적으로의 굉장히 고통과 우울함에 빠져서 몸까지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으로 재밌게 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치료가 마치 끝나 있는, 그리고 본인도 통증을 느끼던 걸 굉장히 통증 점수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 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강한 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제일 그 치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뭐 돈 냈으니까 돈 낸 만큼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골을 정할 때는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스탑. 모티베이션 제일 중요합니다. 스탑. 모티베이션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추가하자.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두 분과 좀 다르게 첫인상부터가 이미 약간 호감형? 약간 물리치료사로서 괜찮은 얼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성적이신 분들이 물리치료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과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환자랑 어떻게 치료를 끌어갈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돼. 자, 정리해보자면은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야 환자분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또 릴렉스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고, 통증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통증을 이제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통증을 느끼는데 좀 더 이제 좀 감소되게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혹은 내가 내성적이고 아니면 섬세해서 물리치료사 하기 힘들까? 이런 걱정들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성적이고 혹은 내가 뭐 섬세하다고 하더라도 치료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랑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고 좋은 치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읽어보고 영상을 제작한 후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협찬? 야, 동작 협찬도 들어와? 형님 이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운동복 만드는 애야. 유튜브 찍을 때 옷 가라고? 그냥